평생 통증 없이 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달리기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열정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방법을 100세까지 통증 없이 달리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달리기인데 왜 뛰면 뛸수록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겪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달리기의 고통스러운 역설부터 시작해서 충격의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그 해결책인 무중력 테크닉, 그리고 이걸 도와줄 기술과 장수 트레이닝법까지.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위한 100세 러너 로드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달리기의 고통스러운 역설입니다. 사실 우리가 달릴 때 겪는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중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중력이 우리 러너들의 가장 큰 적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중력은 계속해서 우리 몸을 아래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릴 땐 어떨까요? 이 압축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척추, 무릎 관절, 이 모든 곳에 계속해서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서 무릎 연골이 닳고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심지어 허리 디스크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이 충격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달리고 나면 왜 유독 무릎이랑 허리가 아픈 건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배에서 4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우리 다리는 자기 체중의 3, 4배에 달하는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체중이 70kg이라면 매 걸음마다 200kg과 넘는 무게로 땅을 내리찍고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바로 착지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왼쪽의 뒤꿈치 착지를 보세요. 이건 뭐랄까 쿵 하고 망치로 내리찍는 것과 같아요. 날카로운 충격파가 뼈와 관절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미드풋 착지는 다릅니다.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서 근육과 힘줄로 분산시켜 놓는 거죠. 하나는 브레이크고 하나는 스프링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발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인데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이 충격파가 발목을 타고 무릎으로 그리고 골반과 허리까지 우리 몸의 중심을 향해 쭉 타고 올라갑니다. 결국 척추 디스크까지 손상을 입히면 말 그대로 손상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중력과 싸우면서 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중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력에 올라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무중력 테크닉입니다. 이 무중력 테크닉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발 뒤꿈치가 아닌 발 중앙, 즉 미드풋으로 착지하는 것. 둘째, 발이 몸의 중심 바로 아래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 셋째, 폭폭을 줄이고 발걸음 수를 늘리는 것. 마지막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달리는 겁니다. 특히 이 미드풋 착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에 움푹 파인 아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천연 서스펜션입니다. 자동차 쇼바처럼요. 뒤꿈치로 쿵 찍어버리면 이 서스펜션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발 중앙으로 착지하면 이 아치와 아킬레스건이 스프링처럼 작용해서 충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법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80 SPM, 분당 스텝 수를 말하는 케이던스인데요. 이걸 180회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뛰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줄고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이 극적으로 짧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몸이 받는 충격도 줄어들겠죠. 또 수직으로 쿵쿵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스르륵 미끄러지듯 나아가게 됩니다. 이 홍리열 박사님의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순구리 당당처럼 움직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깨나 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뛰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경직되면 충격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나무처럼 충격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의 힘을 쭉 빼고 마치 흐느적거리듯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당장 자세를 바꾸기 어렵거나 이미 부상이 있거나 체중이 좀 나가는 분들은 좀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도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알터지 트레드밀입니다. 원래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의 훈련을 위해 개발한 기술인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하체에 공기압을 불어넣어서 몸을 살짝 띄워주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서 달리거나 달 위에서 뛰는 것처럼 몸무게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 달리기의 충격 보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알터지를 최대로 사용하면 충격이 20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80%가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해 100kg인 사람이 마치 20kg인 것처럼 가볍게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활이나 훈련에 있어서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죠. 자, 이제 자세도 교정했고 기술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턴 단순히 부상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달릴 수 있을까 하는 장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바로 피터 아티아 박사가 강조하는 개념이죠. 핵심은 바로 존2 트레이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옆 사람이랑 편안하게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를 부르기엔 살짝 숨이 찬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거예요.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구간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강도로 운동할 때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활성화되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몸의 스트레스는 최소화하면서 건강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훈련법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온 황금 비율이 바로 이 80%, 20% 법칙입니다. 전체 운동 시간의 80%는 방금 말씀드린 존2, 즉 편안한 저강도 훈련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만 인터벌 같은 고강도 훈련에 투자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빡세게 뛰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수를 위한 달리기는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쉽게 달려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할까요? 최소 유효량,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량이 있습니다. 한 번 뛸 때 최소 45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총 3시간 이상을 이 존2 훈련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더 세게가 아닙니다. 더 꾸준히, 더 길게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평생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100세 러너 로드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세를 완전히 리셋하세요. 미드프 착지와 분당 180보 케이던스를 몸에 익히는 겁니다. 둘째,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전체 달리기의 80%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존2 속도를 지키세요. 셋째, 똑똑하게 도구를 활용하세요. 회복기에는 알터지 같은 기술을 이용하고 평소엔 제로 드롭 슈즈 같은 장비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통증은 쉬라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멈춰서 원인을 찾으세요. 우리가 중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죠. 하지만 그 중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중력과 싸우면서 고통스럽게 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배운 것처럼 중력의 흐름에 올라타 가볍게 달리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달리기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겁니다.